자, 이번에는 무오, 경신, 을축, 무인 명조를 보겠습니다. 자, 을목, 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 경금이 투출됐죠. 을경은 합을 하겠죠. 관하고 합을 합니다. 근데 재성이 무토가 이렇게 있고 오화에 있고 화생토 이렇게 되겠죠. 축토도 있고 재도 강하네요. 재도 강하고 비거.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신약한 사주로 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법을 본다면 을목이 약해 보이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재생관 이게 토가 재생관에서 요게 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관의 역할이 많을 것 같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연이면은 그 벼슬이죠. 지연의 명조이다. 확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 거죠. 여기서 지금 을목이 뭐죠?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경금으로 을경합금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처가 현명하고 자식은 효도한다 그 말이죠. 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설하고 평주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시면 요건 앞에서 했던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명조는 자 이게 설학평주입니다. 여기는 앞에 원문이고요. 이 명조는 을경으로 합화되는 을경합으로 합하는 화금격이다. 연지와 시지가 인오로 뭐죠? 인옷을 화국이 된 거죠. 화국이 되니 왕성한 금의 기세에 역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금의 기운이 강한데 인호가 뭐다? 인옷을 화국으로 술을 뭐죠? 화급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금의 강한 기세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화격이 되며 진화격은 아니다. 그래서 가화격이 되고 진화격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화가 화급금하지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가 용신으로서 축궁에 이 토가 축궁에 금수가 왕한 화신을 도와 거스리는 기세를 극하고 있으므로 즉 축토가 뭐죠? 인호술 화국을 거슬리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서 천은 현명하고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효를 다했다. 일지 축중에 개수가 있고 해자축운이 화신 이제 해자축이니까 수운이죠. 수운이 뭐다? 화의 운을 꺾어준다는 거죠. 어, 화신을 극하는 화운을 조절하여 가화가 진화가 되어서 발전하였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겁니다. 자, 경금이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을목이. 근데 을경합으로 해서 금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금으로 왔는데 이 금이 굉장히 세력이 강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인과 오가 인옷을 화국으로 화극금에서 금을 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화극이 되었고 크게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축도 속에 있는 개수라든가 이런 게였죠. 이거를 눌러서 가지고 이 화의 기운을 눌러서 금이 세력이 진짜로 바뀌어서 좋았다. 특히나 이 해자축 운 같은 데 오면 뭐죠? 화를 눌러줬다는 거죠. 임계, 해자축 이게 전부 뭐죠? 화의 운을 눌러준 거죠. 화의 운을 눌러줘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관법으로 보면은 인호술 화국도 되지만 뭐냐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진화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계속 생생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차죠. 이 명조는 을경화금. 자, 을목과 경금이 화금. 을경합으로 금으로 바뀌었다. 화금. 이연시, 연시인과 오가 연과 시에 있는 인과 오가 인옷을 화국으로 그 화극금을 극을 하고 있다. 역기왕기 그 왕한 기운을 금의 기운을 꺾고 있다. 거스르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가화가 되었고 비진화야라. 가화가 되었고 비진화. 진짜 화가 된 게 아니다. 을경합으로 완전히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화극금으로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토위 신공, 토가 뭐냐면 용신이에요. 토가 용신이 되는데 축궁에 축계 신기죠. 자, 축궁에 있는 금수. 자, 금과 수가 조왕 거기. 자, 이 왕한 화의 기운을
꺾어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처가 현명하고 자식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궁에 있는 게 좋았다. 근데 축궁을 보면 우리가 말하면 뭐냐, 여기서는 재성이죠.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기 때문에 차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토를 뭘 쓴다고 했죠? 영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토가 뭐가 죠? 자식이 되고 화가 뭐가 되겠죠? 차가 되겠죠.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해서도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축궁에서 이 금수가 이 왕한 기운을 끄려하는 것을 꺾어주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처가 현명하고 자식이 효도하였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게 육친론을 갖다 들이대기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게 꼭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설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문을 보시면 추울봉금, 자 을목이 신유술 이런 식으로 가을에 을금이 봉금, 금을 만나게 되면 경금을 만나거나 신금을 만나게 되면 비빈 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여절한다 그 말이죠. 추생을목, 자 가을철에 태어난 을목은 끓여예요. 근고 뿌리가 말라 비틀어질 것, 메말라 있는 것을 끓여하고, 뿌리가 이미 고고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빈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움이 도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다.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고통스러움이 늙을 때까지 그렇다. 그래서 평생 이때 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추울도신, 자 가을의 을목이 신금에 이르러서 신월에 이르러서 목임절지, 목이 뭐예요? 임했어요. 절지에 임했다. 즉 을목이 신금이 있으면은 자갈밭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처럼 절지에 이르고 있다. 나무가 절지에 이른 것이니 만약에 사주의 무비인생부, 자 을목이 자갈밭에, 자 신금은 자갈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못 내려요. 살기 힘들죠. 그럴 때 을목을 키워주는 뭐죠? 자 인성이 있겠죠. 인성이 수생목으로 인성을 생해주고, 또 뭐가 있어요? 비겁이 부로 도와줘야 되겠죠. 생부. 그래서 비겁과 인성이 생부, 인성이 생이고 비겁이 부가 되겠죠. 그래서 비겁과 인성이 생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 경금이 많이 보여요. 여기에 경금이 많이 있으면은 을목 입장에서 뭐야?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비빈 즉 요야라, 가난하지 않은 즉 일찍 죽는다, 요절한다 그 말이죠. 근고자, 뿌리가 고자,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지지 금다야라, 지지에 뭐가 많은 것이다?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다. 뿌리가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지지에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활목, 살아있는 나무는 보게 된다. 뭐다? 매근지철은 뭐냐면 묻을 매자에 뿌리 근자죠. 그러니까 뿌리가 묻어 있는 곳에 철이죠.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철은 경금을 의미하겠죠. 경금에 이런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갈밭도 될 수 있겠죠. 자갈. 어쨌든 살아있는 나무가 뿌리가 철로 묻어져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면 흙으로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표되는데 전부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에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겠죠. 그런 것을 최위 위기, 가장 기피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되어버려요. 뭐다? 빈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개 가리키는 거다. 을목 신약이언야라. 을목이 신약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을목이 신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약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안, 살펴보건대, 그 말이죠. 덧붙여보건대, 덧붙이면 삼추, 간목. 자, 삼추의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신유술. 이렇게 가을에 있을 때 목성, 내렴, 목의 성질이 내렴, 안쪽으로 수렴한다 그 말이죠. 내부 쪽으로 수렴한다. 가을은 뭐다? 우리가 이제 봄은 이렇게 위로 커지고 화는 옆으로 퍼지고 가을은 금은 뭐죠? 내부적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이게 금, 그 다음에 수는 저장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내부적으로 수렴한다. 가령, 지봉, 해임, 해묘. 만약에 지지에서 해나 묘를 보면 어떻게 되죠? 목국이죠. 해묘미. 자, 그러면은 식근 심고 뿌리가 심어지는데 매우 깊고 단단하게 심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묘미는 뭐죠? 목국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상, 외부로 보여요. 지엽, 조잔, 가지와 나뭇잎이 시들고 그 다음에 잔 남아있다. 시들고 잔인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조잔, 그러니까 뭐죠? 삐빼 말라서 시들어진다 그 말이죠. 최 가장 맞다는 것은 제전이죠. 제전. 전지 작업할 때 제전. 자, 말을 제자. 말을 그러니까 따듬는 거죠. 그리고 전지 작업할 때 전자 자르는 거. 자를 전자. 말을 제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나무가 시들고 말라진 거 어떻게요? 이제 스스로 가지를 쳐주게 하고 좀 잘라준다는 거죠. 그러면 바야흐로 성 이루어진다. 동량지제. 동량지는 뭐죠? 큰 기둥을 이룰 그러한 나무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함으로 춘목신앙 그러니까 봄의 나무가 신앙하게 되면 화설수 봄이 뭐지 마땅한 게 뭐냐면 화로서 빼어난 기운을 설계시키는 게 마땅하다. 여기 키포인트예요 지금. 자, 봄의 나무는 신앙하면 자, 봄에는 뭐죠? 막 우리 청년들, 우리 그 중학생들, 중고생들 막 밥을 엄청 많이 먹고 키 클 때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넘치는 기운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줘야 돼요. 뭐 농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왕한 목의 기운을 뭘로? 화의 기운으로 설기시켜 주는 게 마땅하고 자, 가을은 이미 다 컸어요. 청년이 됐어요. 가을에 목이 신왕해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따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극제, 금으로써 극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봄은 왕한데 아직은 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기운을 설기시키면서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가을쯤 되면 이미 몸이 다 자라서 여물어졌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쓸데없는 거를 가지치기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의금극제, 금으로써 극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또한 인시제, 시제로서 여기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또한 인한다. 뭘로 인하면 시절에 따라서는 극제. 그러니까 시간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여기는 이제 제는 극제겠죠. 극제하는 것이 의지법, 마땅한 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가을의 나무는 극제를 통해서 따듬어 주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지리라. 어떤 정해져 있는 하나의 이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봄의 나무는 막 자랄 때니까 기운을 우리 젊은 중고생들 기운 넘칠 때 밖에 나가서 운동시켜서 기운을 빼내는 거라면 이미 청장년 때쯤은 나무가 다 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따듬어서 동량지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이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같은 이 극제도 이 정해져 있는 이치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 정도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갑의 갑목에게 있어서는 뭐다? 경금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갑목에게 있어서는 뭐죠? 경금이 마땅하다. 왜? 도끼로 나무를 쳐서 뭐예요? 동량지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을목은 뭐죠? 꽃나무죠. 꽃나무는 뭐예요? 가지치기를 짧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신금은 뭐죠? 전지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지가이. 경금은 뭐죠? 도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경금은 원석이라든가 큰 도끼.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뭐죠? 큰 나무니까 나무를 치는 거 뭐예요? 큰 도끼가 와야 되고
을목은 꽃나무예요. 꽃나무. 작은 나무, 아담한 나무. 그러니까 이건 뭐죠? 뭐 난이라든가 꽃나무를 어떻게 해요? 전지가로 예쁘게 다듬어 주잖아요. 그게 뭐다? 신금이죠. 작은 칼, 경금은 큰 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을의 신, 을목은 마땅히 신금이 마땅하고 제살, 칠살을 제압하는 것은 정화 위상, 정화를 가장 크게 본다. 자, 간목에게 있어서 칠살은 뭐죠? 경금이죠. 그렇죠? 자, 이 경금을 눌러주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정화라는 거죠. 병화는 햇빛을 햇빛을 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우를 해줘 가지고 날씨가 좋게 해서 뭐 화창하게 해서 양화직이잖아요. 그 따뜻한 기후로서 만물을 서성하게 하는 거라면 정화는 뭐죠? 특정 부분에 열을 딱 가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광처럼. 그러니까 이 칠살을 이 경금이 간목에 있어서 경금이 칠살이 경금인데 이 칠살을 다듬어주고 뭐다? 정화라는 거죠. 그렇죠? 병화 차지, 병화가 그 다음이다. 어떤 특정 부분에 열을 가할 때는 정화가 먼저다. 여신학, 만약에 일간이 약하면 다만, 요하다. 개수 투출. 개수가 투출되는 게 요하다. 왜냐면 수생목으로 인성이 생겨주잖아요. 불의 극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개수 설금. 자, 개수로서 금을 설기시키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 이 개수로서 금을 설계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수로서 뭐예요? 자조, 간목과 을목을 분리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런즉 유시 뭐죠? 믿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무공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바가 있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개수는 금을 설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다? 이 자조, 분리해서 영향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평진전에서 말하기를 추목, 가을의 목은 이 살로서 생을 삼는다. 그죠? 살이 곧 생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실로 함축된 거죠. 포함되어 있다. 지극한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 운 가라사대 추목성, 가을의 목이 성한데, 왕성하면 칠살이 투출하고 제복됨이 있게 되면 불기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귀하지 않음이 없다. 항상 귀하게 되는 경우가 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귀하지 않음이 없다. 하면 귀하다. 그게 왜냐하면 금신이 칠살로 되는 경우니 여중 이 무리들과 부중 다른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 아니 같지 않다. 그죠? 금신이 칠살로 되는 경우니 다른 오행들의 경우와는 동일하지 않다. 여기서 이제 중은 다른 오행들을 말하겠죠. 삼추 목록. 자세한 것은 삼추 목록을 잘 살펴봐라.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을목이라든가 지금 추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됐던 간목이 됐던 신유술 이 가을의 목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금이 와가지고 따듬어줘야 된다는 거죠. 금이 와서 따듬어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칠살 투이 유제, 칠살이 투출되는데 극제함이 있고 그러면 다 귀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다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듬어주면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신 칠살이 대개 이 금신 칠살은 다른 오행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을철에 을목이나 간목을 경금이 이런 게 와서 칠살 투출해서 다듬어주면 어떻게 된다? 대부분 좋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